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충격적인 주제, 바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장수를 위해 운영되었다고 알려진 981 프로젝트,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강제 장기 적출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981 프로젝트는 중국 엘리트들과 중국의 무자비한 의학 연구의 어두운 구석을 탐구하는 소수의 서방인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의사들로 가득한 이 음침한 프로젝트는 장수의 길로 위장하고 있으며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을 위한 특혜적 건강관리의 최신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대화가 공개된 후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장기 이식을 통한 장수 가능성을 논의하며 150년의 수명을 언급했습니다. 그 150년이라는 주장을 따라가면 베이징의 한 최고 군병원과 981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더 따라가면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의 역사와 현재 삭제된 장기 기능 회복에 대한 언급은 더 어두운 이야기, 즉 강제 장기 적출을 가리킵니다. 시진핑이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을 베이징 천안문 광장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안내하는 동안 나눈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고 정치권 인사들을 치료하는 중국 최고의 군 의료센터인 베이징 301 병원을 홍보하는 2019년의 1분짜리 광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고의 나레이션은 이를 죽음에 맞서는 150년 수명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건강 시스템을 묘사하는데 전통 중의학과 서양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한 대목에서 나레이션은 중국 엘리트를 위한 이 시스템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류 시스템이라고 자랑하며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보다 최소 10년은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강제 장기 적출 반대 의사회의 사무총장인 토르스텐 트레이 박사는 질병은 전등 스위치처럼 켜고 끄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면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떻게가 바로 국가가 지원하는 981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공개 기록에 따르면 981 지도자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80여 년의 붉은 의료 역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시작됩니다. 현재 삭제된 중국정 보조장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군 보건 당국 산하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국가 최고의 의료 자원과 의료 인재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군은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동음이 이어이고 81은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설을 가리킵니다. 8과 1을 더하면 또 다른 9가 되는데 이는 장수에 대한 이중 언급이라고 창립자인 자오웨이가 2016년 베이징 잡지에 말했습니다. 자오웨이는 중국의 최고 군사 지휘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의사입니다. 981 프로젝트는 직무에 따라 서로 다른 종합 건강검진을 통해 세심한 의료 관리를 처방합니다. 군의 우주비행사와 조종사에게는 최대 150가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고위층들의 수명 연장 그리고 장기 이식 우선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981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후인 2006년 조직적인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처음으로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중국 북동부 병원의 의료 종사자입니다. 그녀는 신경외과 의사인 자신의 전남편이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각막을 적출했으며 시신은 화장을 위해 바로 소각로로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전쟁범죄 검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이끄는 독립적인 영국 재판소는 2019년 국가의 감시하에 중국 전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이루어져 왔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아마 주요 공급원일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파룬궁은 편리한 표적입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7천만 내지 1억 명의 수련자를 둔 이 영적 수련법은 1999년부터 중국 공산정권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수련자들은 매일 명상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며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추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그들의 장기를 장기 이식 거래에서 이상적인 상품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친구와 가족을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이 없으면 비밀이 핵심인 불법 장기 거래에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영국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병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증자 집단이 있었으며 그들의 장기는 수요가 생기면 바로 적출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어떻게 하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그들을 즉시 사용 가능한 기증자 풀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전직 중국 고위 관리 바이스 중은 장기 적출과 981 프로젝트 모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군 후방지원부의 보건부서를 감독했습니다. 2014년 미국에 거주하는 비밀 조사관들과의 통화에서 바이는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고위층의 명령이었다고 시인합니다. 현재 차이나 뉴스 다이제스트로 알려진 미국 소재 중국어 잡지에 따르면 1978년 의료진은 사형 직후 정치범으로부터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그 장기는 신부전으로 고통받던 고위 관리의 자녀에게 이식됩니다. 이러한 관행이 은밀히 확산되면서 정권 지도자들은 정치 엘리트의 건강 기록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고위 인사들의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년에 걸쳐 흘러나옵니다. 2023년
전 중국 문화부 차관 가오잔샹이 사망하고 나온 부고 기사가 그가 많은 장기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공개하며 큰 화제가 됩니다. 87세의 그는 너무 많은 신체 부위를 바꿔서 한때 많은 부품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농담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협력 병원 중 다수는 대량의 이식 건수 때문에 장기이식 남용에 대한 국제조사관들의 감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301 병원으로 공식 명칭은 베이징 인민해방군 총병원이며 시진핑의 150세 발언 이후 재조명된 2019년 광고의 출처입니다. 2011년 3일 병원은 지역 파룬궁 탄압을 감독한 경찰국장 왕잉을 위한 간이식을 주선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권으로부터 모범적 역할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입원부터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수술 후 양안인 공안부 부부장이 방문해 상사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병원이 인류 기술과 의료 조건을 제공했고 관련 정치 및 법률 부서가 능력 내에서 모든 준비 작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왕의 수술을 감독한 관리 중 한 명은 당시 중국에서 세 번째로 권력이 큰 인물이었던 저우융캉이며 베이징은 그가 실각한 후 그에게 불법 장기 이식 혐의를 씌웁니다. 건강과 장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역사적 계보는 거의 당 창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대 후반 중국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신생 중국 공산당은 이미 최고 지도부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농장은 마오쩌둥 초대 당 주석이 즐겼던 희귀한 비수기 식품을 재배했는데 예를 들어 씨 없는 수박은 최소한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2년간 마오의 주치의였던 리즈수이는 1994년 쓴 회고록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젊은 군인들의 혈액을 주사하는 것이 고위 공산당 관리들에게 인기 있는 보약이었다고 밝힙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중국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장수를 추구하는 최신 유행이 무엇이든 한 가지 원칙은 수년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집의 엘리트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VIP 병동에서 무료로 최고급 건강관리를 받으며 최고위층의 경우 선별된 영양 전문가 패널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심의합니다. 에포크타임스의 공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중국인들이 평균 수명은 68세였으나 최고위 공산당 간부들은 70대 후반과 80대까지 삽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중 한 명은 인민해방군 소장 장리숑으로 2024년 4월 11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숭핑 전 국무위원은 108세입니다. 981 프로젝트를 다룬 홍보 영상과 중국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301 병원에서 고위 관리들을 치료했던 약 12명의 의료 전문가와 수백 개의 중국 최고 병원들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2011년 더 넓은 대중, 즉 업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 첫 의료센터를 열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면역세포 실험, 줄기세포 재생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실험실 3곳과 수십 개의 건강 리조트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단일 공식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에는 이 프로젝트를 극찬하는 내용이 넘쳐납니다. 한 게시물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고객의 평균 연령은 92.5세이고 38%가 100세 이상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다른 게시물은 88세에 건강하게 150년 수명은 꿈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영상에서 한 방문객은 녹색 관목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수영장을 보여주며 중국 남쪽 끝에 고급 리조트로 유명한 열대 섬 하이난의 981 지부에서 받은 최고의 대우를 칭찬합니다. 그는 당은 하이난에 엄청난 양의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질병 및 장수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회원 명단은 2021년 말 기준 3,7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영상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의 억만장자 CEO와 국영 오디오 제조업체 거광전자의 전 회장 모두 이곳을 단골로 삼습니다. 최고위 당 관리들과 접촉이 있는 위안웅빙은 이 프로젝트를 정권의 과거 건강관리 사업의 업그레이드라고 묘사하며 이것은 당의 캐시카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 이 프로젝트가 생태계를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고위 관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치, 사회 엘리트들과 동맹을 구축하여 의료라는 명목하에 부패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981 프로젝트가 시작될 무렵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린 중국 병원들은 웹사이트에서 굵은 빨간 글씨와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사용해 급증하는 수술 기록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모든 홍보는 국제 감시 속에서 웹사이트에서 사라집니다. 2019년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은 병원 광고를 하루 만에 삭제하며 정부 기관 및 인원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후 981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서 장기 기능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중국인 내부 고발자 정재 박사는 무엇보다 자신의 통치를 중시하는 공산 정권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거래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1990년대에 그는 군용 벤에서 안구적출에 참여했고 몇 년 후 한 군장교가 고위관리에게 파룬궁 수련자로부터 나온 신선한 신장을 약속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사물처럼 자동차처럼 취급하고 그런 다음 자동차에 하는 것처럼 장기를 교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강제 장기적 출반대 의사회 유럽지 부부국장 안드레아스 베버 박사는 하지만 자동차 부품과 달리 인간의 장기는 반복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수술은 이식된 장기를 숙주에 연결하는 혈관을 손상시키며 그러한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 혈관을 더 많이 수술할수록 더 빨리 기능을 잃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트레이는 981 프로젝트를 보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맞서고 싶어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981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을 위한 정권 생명 유지 프로젝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로와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국제적인 관심이 계속되어야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 소상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